네,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 들어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이소영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과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어제 로텐도홀에서 1박 2일 철야 농성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철야하고 지금 바로 여기로 오신 겁니까? 네, 씻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이거 피곤하시겠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 농성을 그럼 파했습니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오늘 정오까지 12시까지 계속되고요. 지금 이제 조금 전인 8시부터 다시 릴레이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부 언론 보니까 처음에는 가득 찼는데 중간에 뭐 듬성듬성 비었다 사진까지 실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17시간이나 진행이 되는 농성이니까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쟁점 사안으로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오늘 정부 검토 보고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아니 방금 홍석준 의원님은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는데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냥 예언을 해보자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밀한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해왔는데 검토 결과를 보면 IAEA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 일본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고 알프스 설비는 굉장히 좋은 설비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그래서 해양 방류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해양 방류 오염수 마실 수도 있다. 총리가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도 네. 방류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오늘부로 찬성 입장이 좀 명확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 발표 시점도 조율이 된 거다.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기구 보고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명확한 거죠. 지금 이제 머리를 많이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IAEA 보고서 뒤에 나와야지 덜 이제 비판을 받고 덜 두드려 맞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다고 보고요. 예. 지금 또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랑 한일 정상회담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그 정상회담에서 이 보고서 결과를 가져가서 이제 괜찮다, 문제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선물을 가져가야 또 지난번 강제동원 때처럼 일본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IAEA 보고서 발표 이후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이전 시점으로 저는 판단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제 원자력기구 보고서 내용인데요. 시료 분석 1차 분석 결과만 담고 2, 3차 시료 분석 결과는 지금 안 담았다. 이게 지금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게 어떤 사안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 홍석준 의원님이 어렵게 말씀을 하시던데 K4 탱크니 예. 교반이니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거 좀 의미 없는 얘기고 이게 종합 보고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검증 활동을 모두 반영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시료를 채취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당연히 종합보고서에 들어가는 게 상식적인 건데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 시료 분석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다시 보고서를 뒤엎고 방류를 중단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지금 환경 시료 분석도 포함이 안 됐고 2차, 3차 시료도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최종 보고서를 낸 것은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8월 방류 이전으로 그 시점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8월에 방류 안 하면 큰일 나는 사정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주변국의 반대 여론이나 일본 국내의 반대 여론이 너무 커지기 전에 방류를 이제 감행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IAEA가 그 일정을 맞춰주고 배려하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환경 시료 분석 결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양 퇴적물이나 어류, 해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 네. 그 이제 분석 결과인데 네. 조금 전에 홍석준 의원은 아니 그거는 오염수가 방류된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안 담기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왜죠? 왜 당연히 안 담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오염수가 바로 우리 입으로 들어올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플랑크톤을 통해서 작은 어류, 큰 어류를 통해서 농축되고 축적되고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 봐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게 핵심이고 그게 빠지면 이 보고서는 의미가 없는 보고서인 것이죠. 그게 어떻게 방류 이후에 중요한 문제입니까? 방류를 결정하고 방류 이전에 이거를 어떤 우리가 입장을 취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죠.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제 원자력기구 보고서는 부실 덩어리다 이런 규정이십니까? 부실 덩어리라는 표현보다는 그 보고서의 한계가 명확하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한계? 싶습니다. 네.
모든 보고서는요. 네.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션의 스콥이 있는 거고요. 업무의 범위가 있는 거고요. 그 보고서와 그 검증 과정이 본 대상 범위 그걸 바깥으로 벗어나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한계가 명확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보고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문득 이 생각, 그러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아까 이제 1차 그 시료 분석 결과만 담고 2, 3차 시료 분석 결과는 없다고 이제 질문 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2, 3차 시료 분석을 우리나라하고 같이 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시료 분석을 교차 검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국가에 보내서 아. 그 시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1차 시료 분석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하는 네, 걸로? 그랬고 또 6월 1일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위에서도 2차, 3차 시료 분석 끝나지 않았다,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거의 뭐 계속 1차 때도 그렇게 해온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지금 그 예상한 오늘 우리 정부의 검토 보고서 내용이 그렇다면 네. 이제는 방향을 잡고 이제 그 이제 바로 이제 더 이제 앞으로 쭉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네.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참 이제 IAEA 보고서가 예상했던 결론대로 화요일에 나왔고요. 오늘 일본 정부에서는 방류를 위한 검사 필증을 교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 만나면 뭐 여기에 대해서 거의 종지부가 찍어질 거고요. 8월에 방류될 것으로 뭐 유력하게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이제 낙담하는 마음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마음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두고만 볼 수 없고 지켜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130만 톤 그리고 오늘도 매일매일 100톤 이상씩 생성되고 있는 이 오염수가 고의적인 방류를 허용하게 되면 그로 인한 위험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본 외에 다른 나라들이 고의적인 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어지고요.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뾰족한 방법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철야 농성을 포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홍석준 의원 이제 그 얘기 이제 대안으로 얘기했던 수증기와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그게 일정 그러니까 뭐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고체화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지금 그 PIF 과학자 패널 중에 한 명인 페랭 박사의 경우에는 그거를 시멘트 방식으로 고체화하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검증되어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과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리고 많이 진척되어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대안이 있다.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도 않고 해양 방류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제 바로 간 것이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홍석준 의원은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검토를 했던 건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던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왜 안 되죠?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제가 환경 변호사 출신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사건들을 손에 꼽을 수 없이 많이 다뤄봤고요.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볼 만한, 그러니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지고 가면 해볼 만한 사건이고 적어도 타협안이라도 도출해볼 만한 일입니다. 논리가 이런 거잖아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문제 없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 있다를 입증해야 이길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 금지하고 일본이 WTO에 제소했을 때도요.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나 이런 것들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건 패소했는데요. 2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피 터지게 싸워서 승소했습니다. 그 승소한 어떤 주된 논리는 잠재적인 환경적 우려, 바다 환경의 잠재적인 차이를 인정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잠재적인.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피 터지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 분쟁 과정에서 타협안이라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패소할 거다.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검토도 하지 않는다.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런던 의정서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게 선박투기다 그거는 이 주장이던데요. 런던 협약 문제는 다수설 소수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 우리 국내에서 국제해양법을 전공하는 교수님들하고도 제가 몇 분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그 런던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그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선박이나 해양 시설의 부대 시설 뭐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그 협약의 적용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런던 협약뿐만 아니라 뭐 국제 뭐 해양법 협약이라거나 다양한 협약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분명한 것은 국제 해양법 협약에 따른 제소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것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근데 정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소를? 네. 아, 그럼 우리 정부가 안 움직이면 뭐 야당이 한다 이런 건 불가능한 거고요. 야당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해양법재판소 제소하고 잠정조치 청구하라는 결의안을 얼마 전에 통과시켰는데요. 뭐 이 정부는 국회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정부니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좀 똑같은 질문 드려야 되는데 하여간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어업인들에게는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보호 지원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당정 협의 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세금을 감면해주고 뭐 대출을 해주고 뭐 이런 소비 진작책도 뭐 강구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금 이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예컨대 조류 독감이 성행할 때 닭 소비가 줄어들거나 하는 것과는 아마 양상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아, 그래요? 조류 독감의 경우에는 굉장히 일시적인 문제였는데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기 이전부터 이 소비가 줄어드는 심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산물을 선호하는 심리라고 하는 것이 그 청정함과 깨끗함에 대한 선호인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어떤 농장에서 이제 키우는 가축들에 비해서 더 인위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먹거리라는 믿음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그래서 양식보다 자연산이 비싸죠. 그런 거죠. 예. 그런데 바다 환경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어떤 의구심이나 불신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수산물에 대한 선호하는 심리 자체가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로 인한 수산업이나 어업의 피해가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대출 뭐 소비 진작 뭐 다 좋은데요. 어떤 예컨대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원하는 이제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화될 것을 대비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